자, 오피스텔 이야기 요새 많이 나오죠. 주거용 오피스텔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전세가율 2018년 이후 최고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지금 뭐 엄청 할 때다. 전국 80%고 경기 84%다. 이쯤 되면 빌라죠, 빌라.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세가 비싸니까 대체제로 오피스텔을 택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없으면 왕론을 쓴다며 얘가 아파트고 얘가 오피스텔이다. 과연 그럴까? 자, 기사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청약 및 대출 규제가 덜하고, 그 다음에 자금 소명 출처 의무가 없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게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도 이거는 선전을 하기 위한 밑밥이죠. 광고료 받았는데 선전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구가 아파트 구조로 조성됐다. 아파텔이라고 많이 하죠. 아파텔은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결국은 오피스텔이다. 그렇죠, 짜파트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가지고 전용 84제곱미터 이 정도면은 아파트급이죠. 크기가 보통 오피스텔 하면 원룸 1.5룸 2룸 이 정도 느낌인데 크기를 아파트 크기로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아파트 대신할 주거용 오피스텔 늘었다. 매매나 갭투기 나선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은 지금 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아까 했던 얘기죠. 특히 수도권 경기나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뭐 이런 데가 비싸다. 그 전세가율이 높다. 경기가 특히 제일 높다. 그리고 뭐 대전, 대구 높다. 대대광 뭐 오피스텔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오피스텔 살 때냐? 자, 구조 봅시다. 비스무리하죠? 이게 거실 있고 방에 이게 붙박이 있고 뭐 화장대 같은 거 있고 창문 있고 뭐 침대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이게 뭐 냉장고 자리 있고 기역자형 뭐 부엌에다가 뭐 홍보하는 거 같죠? 참 좋습니다. 자, 화장실도 수압 좋고 욕실 있고 넓죠? 여기 그 거울 겸 수납장 있고 이렇게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구조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다? 아까 높다는 광주 아파트 오피스텔 섞어서 내죠 요새 은근슬쩍. 그래서 오피스텔 84실 뭐 홍보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못 살 사람들 오피스텔 사라. 자, 계속 나오죠. 그 이런 기사와 함께 계속 나오는 게 뭐 청라에 오피스텔 푸르지유 시티 뭐 이런 거. 저기 대대광 계속 오른다고 하죠. 3년 연속 오름세.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상승했다. 집값이 올라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상승했다. 누가 봐도 이런 기사죠. 그리고 뭐 역세권 복층 오피스텔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더라. 자,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건 전세가랑 매매가의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줄어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세가가 쑥 올라서 갭이 이렇게 줄어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줄어서 갭이 줄어든 상황이죠. 누가 봐도 매매가가 줄어든 만큼 매매가 대비 전세가, 즉 전세가율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럼 이 시기에 오피스텔을 사야 할까요? 그렇죠. 사지 말아야 되죠. 왜? 전세가율 가격 떨어져서 올라간 전세가율이랑 수익률이니까. 자, 봅시다. 매매 가격 지수. 지금 여기 오르고 있는 것만 서울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방 다 떨어지고 있다. 평균 수익률 잘 나오죠. 이 정도면 잘 나오죠. 이거는 뭐 잘 나온다고 볼 수 없겠죠. 뭐 이자 은행 이자보다는 더 받겠지만 공실 리스크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니잖아요. 뭐 이쯤 되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매매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 어떨까요? 여기 대구하고 서울만 찔끔 올랐죠. 찔끔. 전세 가격 지수.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엄청나게 투기 메리트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오피스텔이죠. 월세는 어때요? 보합이죠. 거의 보합이고 여기 이제 슬금슬금 떨어지는 것들 몇 개 보이더라. 광주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 올라갔다. 수익률이 매매가에서 뭐 대출 빼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빼고 요거 분의 연수익. 수익이라는 거는 월세에서 지출 나가는 거, 예를 들어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 제외했을 때
이게 높아졌다라는 건, 자, 분수가 커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분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분모가 줄어들거나. 근데 지금 월세 보면은 보합이다. 다 보합이고 떨어지는 데도 있다. 그러면 분자가 커진 건 아니죠. 분모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늘어났다는 건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살 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올랐죠. 거의 보합이죠. 뭐예요? 갭이 줄었다. 요거는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오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아까 매매가격 지수 보면은 매매가격 지수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매매가격 지수 아까 서울만 오른다고 했죠. 서울이 이렇게 올랐다. 아, 그러면 서울 오피스텔은 사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자, 보면은 이게 오른 게 언제부터였어요? 9월부터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매매 거래량 보면 10월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른 건데, 이 오른 거에는 뭐가 있느냐? 리츠 회사 해가지고 토지 및 건물을 한꺼번에 통매입했다. 자, 1500건 중에서 400건 가까이가 이 통매가 거래건이죠. 그러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처음 분양 가격보다 조금 올려받으니까 매매가격 지수가 겁나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 뒤에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통매가 거래들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SH에서 샀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되면서 상승하는 거지. 봤을 때 오피스텔 분양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까 잠깐 앞에 가보면은 청라 1600실짜리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느 정도다? 청라만 해도 저 정도인데 서울에 오피스텔 엄청 많죠. 근데 거래량은 가장 많을 때 통매 빼고 얼마예요? 많아야 1100이다. 1100, 1200. 거래량 엄청 적죠. 사놓고 팔린다 안 팔린다?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좋은 입지, 저것도 어디가 팔리냐면은 완전 상권 활성화되고 역세권에 직장 정말 가까운데 이런 데가 8, 90% 대부분 차지하는 거고, 1, 20%는 뭐예요? 아, 이 오피스텔 좋은데 수익률 괜찮아요. 이렇게 노후 대비로 사세요. 해가지고 속여서 팔아먹는 거다. 그런데 결국 공실나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 많죠. 게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되더라. 아파트와는 다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 원래 어떤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겨. 상가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수익률만 보는 건데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실이죠. 공실 나면 위험하죠. 거기다가 특히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자, 주거용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처럼 재건축해요? 막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우리 오피스텔 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막 재건축 활성화해서 막 추진하나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지에 들어가죠. 주거용지가 아니니까 그게 함부로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더라. 감가상각이 되는데 전세를 줘봐요. 그러면 전세를 주고 나서 이 사람은 공짜로 계속 사는데 나는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 전세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보통 전세 드리는 이유는 시세 차익 보기 위해서죠. 오피스텔이 아까 공급 과잉이 이렇게 많고 거래는 안 되고 감가상각되고 계속 재건축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니까 노후화되면은 사람들도 안 찾겠죠. 그러면 전세 주는 거 뭐 하는 짓이다? 바보 짓이다. 월세 받는 게 맞는 거죠. 수익형으로. 근데 아까 월세 어땠어요? 월세는 보합인데 감가상각 되고 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한 월 50씩 받았다고 칩시다. 오피스텔 한 50이면은 1년에 얼마죠? 600이죠. 그러면 수익률 6% 나오게 1억 정도 주고 사서 총 필요한 금액 1억 정도 들었다고.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짜리였다. 대출 한 반 받아서. 그래서 1년 동안 월세 받아서 600만 원을 벌었는데 가격이 1억 9천이 됐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보통 손해죠. 과잉 공급 나니까 공실 늘어나면은 저 월세도 못 받는다. 감가상각은 되는데 손해죠. 자, 분양시장 왜 이렇게 오피스텔을 띄워주느냐? 당연히 팔아먹기 위해서겠죠. 오피스텔 지금 분양시장 어떻다? 싸늘하다. 그러니까 사이버 마케팅 하고 있다. 가뜩이나 안 되는데 질병 사태 때문에 안 나가죠.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오를까요? 결국 따라가기 마련인데, 오피스텔이 뭐 서울 같은데 잠깐 올랐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이렇게 초창기에 신축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차익도 못 보는데 누가 월세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마케팅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분양 중에 절반은 미분양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뜬다 라고 하고 팔아먹는 거죠. 지방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듯이 미분양 심각하다. 심각한데 수익률 보장한다고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수익률 올라가고 있다고 막 호도하죠. 수익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매매가가 떨어져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막 수익률 보장이라고 홍보하죠. 어때요? 영종도 589실 공급에 한 건, 506실 공급하는데 3건, 335실 2건, 392실 중에 10건. 이게 오피스텔의 현실이다. 와가지고 오피스텔 엄청 수익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 수수료 노리고 한 업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부동산 분양 쪽에 뭐 부동산 아니어도 막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당 뭐 그래도 한 몇백원 나오니까 뭐 비싼 데는 한 뭐 1000 막 이렇게 주는 데도 있으니까 이거 본인이 받아먹으려고 공실 애물단지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정적 투자처라고 미분양 속출 1월부터 3월까지 7개 오피스텔 중 5곳에서 미달났고 서울에서도 12개 중에 7곳이 실패했다. 지방은 당연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근데 왜 오피스텔 수익률 오르고 전세가율 오른다고 이야기해요? 언론에서 좀 받았겠죠? 홍보 좀 해주세요 하고. 자, 삼성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매각. 자, 삼성 임직원 숙소용이면 자, 이런 데 오피스텔 굉장히 잘 되는다고 홍보하는 데죠. 오피스텔 홍보하는 데가 보통 이거잖아요. 교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인근에 직장이 있고 직장 또는 뭐 대학. 이게 오피스텔 팔 때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임직원 숙소로 지었다.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그 아산 탕정에 있는 그쪽 근처라는 거죠. 거기서 임직원들 살기 좋으니까 여기 공실 안 난다. 살아. 라고 했던 파뜨뜨땡 오피스텔 시행사가 보유 중이던 마지막 물량을 매각하고 있다. 자, 시행사 보유분, 시행사 또는 회사 보유분이죠. 시행사 보유분, 회사 보유분 이거 뭐예요? 미분양. 결국 미분양이다. 미분양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로열층 이런 데가 회사 보유분이더라. 이건 진짜 회사에서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 분양 직원들이 위치 좋잖아요. 직원들마저 속을 만큼 좋은 위치인데 초반에 분양 받은 다음에 아니면 회사가 꼼쳐놓고 있는데 없는 척해요. 이런 거. 야, 지금 우리 완판 중이다. 좋은 층 다 나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후진 거부터 빨리 분양하려고 그래요. 그냥 모르고서 하는 사람들 노리는 거죠. 모르고서 하는데 여기서 나 저런 위치는 안 해요. 나 로열층 아니면 안 해요. 그러면은 다음 날이나 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빈자리 계약 취소분이 나왔습니다. 혹은 이건 정말 비밀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빼놓은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파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 직원이 이거 위치 좋겠다 해놓고서 미리 받아놓고서 나중에 피 받고 팔려고 그랬는데 안 붙죠. 피가 안 붙으니까 회사 보유분인 척 하고 팔 때도 많더라. 제값이라도 받으려고. 원래 감가상각해서 지금 가격 떨어지는 상황인데 회사 보유분이다. 지금 뭐 엄청 올랐는데 같은 가격으로 팝니다. 오피스텔은 시세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게 뭐다? 회사 보유분이다.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최고치. 근데 내리는 매매가, 오르는 전세가. 실질적으로는 깡통전세 위기에 와 있더라. 자, 아까 84% 이렇게 나왔었죠. 경기도 84%. 그러면은 다 동일하게 84%가 아니라 100% 가까운 데도 있는 거고 70%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지금 다 뭐다? 깡통전세 위기가 있다. 오피스텔은 웬만하면은 보증보험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경매 내놔도 전세가만큼 안 나오니까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야 돼요? 감가상각 계속 된다고 그랬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깡통 위험성 높아지는데 오히려 매매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면은 못 빼고 주인 날라버리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500만원 빌라예요. 이게 빌라죠. 빌라. 동시진행하는 빌라죠. 그래도 차라리 그나마 빌라는 나중에 추후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 여기서 평생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비싸고. 이야기했죠. 주택보다 4배 높은 오피스텔 취득세 합헌 결정에 동일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 누구예요? 다 건설사 따까리들이죠. 왜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취득세가 높을까요? 왜 높아야 하죠? 어차피 주거하는 용도로 쓰면 똑같은 거 아니냐. 5년 이내 업무용으로 전환할 경우 왜 5년 이내예요? 전환하면 바로 취득세 추징해야지. 근데 왜 취득세 똑같이 주거용으로 쓰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냐? 용지 차이죠. 주거용지는 여기 있고 진짜 막 역세권 이런 핵심 용지에 여기 업무 상업용지 이런 데다 오피스텔 놓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입지상으로 혜택을 많이 받죠. 입지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취득세나 이런 걸 많이 받는 거죠. 주거용으로 놓은 데가 아닌데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 거잖아요. 주거하면서 업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취득세를 많이 받는 건데 받는 혜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많이 받냐 이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은 누가 여기 지어요?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가지고 여기 역세권에 오피스텔 잔뜩 지어가지고 이거 팔고 나중에 오피스텔 조합 재건축 나오겠죠. 형평성의 문제죠. 그래서 뭐다? 결국 취득세 합헌이다. 자, 시세보다 높게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한다.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거 재산세. 좋은 위치 사니까. 보유세 왜 내는 거예요? 왜 좋은 집일수록 보유세 많이 낼까요? 좋은 집, 비싼 집. 왜 보유세 많이 낼까요? 당연히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죠. 무슨 혜택을? 국가 혜택을. 자, 예를 들어서 강남이랑 여기는 해당 지역 비하가 아니고 갑자기 그냥 지방주께 떠오르는데 예전에 투기 잠깐 들어갔던 화순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볼게요. 강남에 경찰이 많아서 치안이 좋아요? 아니면은 화순이 좋아요? 강남에 지하철 막 다니죠. 가로수 많이 켜주죠. 버스 다니죠. 국가가 투자해서 뭐 갖다 세워주죠. 학교 막 세워줬죠. 학군 좋은 학군들 다 들고 왔죠. 그러니까 강남이 비싸죠. 그럼 비싼 만큼 너네가 그걸 이용하는 만큼 내라. 국가가 이렇게 다 만들어준 그걸 이용하고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주거용지보다 당연히 업무용지가 여러가지 받은 혜택이 많았죠. 입지라든가 뭐 바로 밑에 상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위에 있다가 방음만 똑바로 해놓으면은 바로 밑에 상권이니까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내라. 그 중에 하나 재산세. 실거래가가 떨어졌다? 이건 실거래가가 떨어진 거지 시가 표준액이 오른 거예요? 오피스텔이 감가상각된 거지? 자, 그리고 최근에 뭐까지 한다? 제가 아까 오피스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분양 거의 안 난다고 그랬죠? 반 이상이 계약 마무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 짓 하냐?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 넣었는데 먹고 나른 거죠. 어차피 부돈을 생각하고서 전액 빌린 돈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거 하세요 해놓고서 선입금 일시불로 선납하시면은 깎아드립니다. 이런 거 없어요. 원래 99% 사기예요. 9천만원에 드려요. 9천만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행사 계좌로 원래 신탁 계좌 받아야 돼요. 신탁 계좌 아닌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간에 신탁이 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탁이 그 시행사한테 시행사 뭐 대행사 이쪽에 그 중간에 개인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항상 신탁 끼고 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얘네들 날라도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탁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시행사 계좌를 받은 거죠. 그럼 먹고 나른 거죠. 법인은 안전할 줄 알아요? 지금 개인 법인 많죠 엄청. 개인 법인 아니더라도 법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요건만 만족하면. 법인 접어버리고 튀면 되죠. 얻는 게 더 많으면. 그런 거다 지금. 결론. 오피스텔 매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첫 번째, 감가상각 될 거다. 매매가 떨어진다. 두 번째, 전세는 미친 짓이다. 전세 놓는 갭투기, 오피스텔 갭투기는 특히 미친 짓이죠. 그 다음에 3번, 월세. 대부분은 월세 받은 만큼 감가상각 된다. 자, 오피스텔 전세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전세 보증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하지 마셔라. 절대 돌려받기 굉장히 힘들다. 자, 오피스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